사람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17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1년 중 딱 2번만 찾아오는 그런 짧은 시기죠. 초콜릿이 가장 맛있게 녹는 온도는 체온과 가장 비슷한 36도라고,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는 10도 정도, 레드와인은 15도 정도일 때 가장 맛있는 온도라고 합니다. 날씨든 음식이든 적당한 온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적당한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타인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만의 적당한 온도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당신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인가요? I got a problem with the hours that I keep. See, I work until the sunrise, and at noon I'm still asleep. So if you feel alone, then you can call my phone at night. Your blessing, there's no need for stressing. If you have a question, I'm probably up. I'm probably up. I'm probably up. Ooh, I'm probably up. Now I know it ain't the normal, and I don't care if people say it's lazy, so lazy. I wrote this song while they were sleeping. Now I'm done working for the day. It's crazy, ooh, baby. So if you're looking out your window and scared to see there ain't no light, just know that I'll be up until the morning with SNL and Conan. Screw the melatonin. I'm probably up. I'm probably up. I'm probably up. Ooh, I'm probably up. 로렌스가 불렀습니다. Probably Up. 네, 오늘 첫 곡 듣고 왔고요. 자, 오늘 또 자기소개 먼저 하면서 시작할까요?
저는 귀에 맞으신다면의 해쉬 브라운 해쉬입니다. 귀에 맞으신다면의 우기입니다. 귀에 맞으신다면의 빙봉입니다. 저희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녹음하러 왔는데 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어떠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근황. 저는 완전 잘 지냈고요. 오늘 하나도 긴장 안 돼서 그게 더 좋네. 이게 두 번째 하니까 저도 조금 첫날 막 정신없던 거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얼굴이 피셨어요. 그날은 안 그랬어요? 그날이랑 지금 막 달라요. 이렇게 경직돼 있었나? 빈공은 어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저는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면서 바쁘게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분 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서 뭐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런 거는 좀 일은 할만하세요? 할만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이제 만드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막 반응 없다고 아까 우리 사전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막 그거 갖고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새 그 다나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분 그거 4년 했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충분히 반응이 있을 거고 설령 반응이 없어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거 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혜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네. 일단 오늘 날짜로 음반이 하나 나왔고 저희 시그널 음악이죠. 요걸 좀 발전시켜가지고 음악 하나 나왔고 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여름 시즌 상품이라서 3월 달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근데 작업들 하고 있고. 우리만큼 바쁘신데요? 근데 하는 게 많아서 바빠 보이는데 두 분이 지금 훨씬 더 바쁘신 것 같고 제가 오늘 사실 좀 웃기면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곡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이거 안 잘리고 나갈 수 있겠지?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 되게 자존감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이 멘트 못해.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 나 그거 기타로 치는 거 봤어. 네. 그런 게 저 주변에 연주자가 많아갖고 네. 뭐 좀 핫한 거 있으면 그런 식으로 올리길래 한번 올려봤는데 네.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요 오늘 첫 곡 로렌스의 Probably Up 곡 듣고 왔는데 이 로렌스 이제 음악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로렌스가 남매 뮤지션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악동 뮤지션? 네, 음악 스타일도 조금 이렇게 좀 바운시한 게 좀 악동 뮤지션스럽기도 하고 둘이 남매가 여자 목소리가 아마 여동생 남자가 작곡하면서 이제 이찬혁 이수연 같이 그렇게 하는 좀 뮤지션인데 이 곡 자체가 이제 Probably Up 이제 이러면서 후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너 네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나 언제구나 그 시간에 일어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위로가 돼줄게 하는 좀 위로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의 이제 작곡한 그 오빠 로렌스가 불면증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그 같은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싶기도 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이 음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야, 너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이 얘기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음악도 너무 좋지만 그 가사 이제 영어라서 저도 이제 해석한 거를 이렇게 봤는데 좀 제가 작년에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기를 좀 보냈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음악으로서 좀 위로받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두 분은 혹시 그런 시기들이 없었어요? 좀 되게 차가웠던 겨울 같은 시기? 있죠. 사람 살다 보면 다 맞아. 오는 거니까 있었고. 저도 노래 들으면서 위로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곡인지 뭐 딱히 하나를 정하지는 못하겠는데 있었죠. 그럼 누구든지 다 있잖아. 음악으로 좀 위로받고 공감받고 하거나 혹은 또 사람한테 공감받고 위로받고 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저는 조금 사람 쪽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빙봉은 제일 우리 중에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런 시기는 당연히 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나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음악을 진짜 귀 아프게 크게 틀어놔서 내가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그걸 없애버려요.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그 귀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네, 근데 그때는 생각이 너무 어지러워서 크게 듣는 것도 몰라요. 제가 이 프로베블리업 곡을 선곡한 이유가 오프닝 멘트랑 조금 이어지는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갈 건데 우리 다 모두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온도가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고 좀 어떨 때는 안 풀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각자의 온도, 시간 좀 알맞는 그런 느낌들이 다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을 리 자체가 만무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는 자연계 자체가 약육강식이 아니라 적자생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온도에 맞는 대로 내 템포에 맞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약하다고 반드시 잡아먹히고 나고 할 수 없고 강하다고 또 반드시 잡아먹는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호랑이나 토끼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데 토끼는 전 세계에서 번영을 하고 있고 호랑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자가 살아남는 거다라는 건데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은 특징이 무한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환경 적응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꼭 활발하다고 살아난다고 할 수 없고 나무늘보나 심해 생물처럼 극단적으로 대사를 떨어뜨려서 생존하는 전략도 있다는 거죠. 적응만 잘 돼 있다면 강하든 약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타인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들 많이 비교하고 살잖아요. 누구는 잘 나가는데 이러면서 꼭 그러시지 마시고 자신만의 온도와 시간을 꼭 찾길 바라고 그러시길 저희 이 방송 들으면서 응원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첫 곡을 로렌스 곡을 골라왔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이 말에 뭔가 하나 문장이 있는데 말해도 돼요? 해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남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땐 과감히 실망시키고 내 갈 길 가자. 이 문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저 너무 공감하고 항상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것만 우리가 해도 막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뭐 포스팅하고서 좋아요 누르는 숫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이라든지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고 살고 있고 정말 내 속도 내 온도대로 절대 못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무시하고 남의 기대 다 박살내고 살자. 그래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인스타 막 삭제하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네, 피로도가 되게 있으시네. 네, 그리고 막 요즘에 유행하는 게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자. 뭐 이렇게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도 도파민 중독 중 하나니까 그런 거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프닝 멘트도 그렇고 제가 선곡한 이유도 그렇고 지금 이 이야기 계속 하는 것들이 좀 다르게 살면 어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생존 전략이고 생존하는 전략들은 무수히도 많은데 왜 정답이 있는 사람들 마냥 그렇게 살아? 이런 거가 너무 싫고 뭣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마치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약간 정규직에서 벗어나 있고 자기가 맞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셋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응원하고 싶어서 우기가 시를 한 편 준비해 왔다고. 아, 그래서 그걸 하나 우기가 준비해 시 한 번은 읽어보고. 김중식 시인님의 황금빛 모서리 중 이탈한 자가 문득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뭇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Just a feeling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주저하지 마 Just be waiting 이젠 준비가 됐어 너는 내게 줘 내가 갖겠어
SES의 Just a Feeling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곡 구성 이렇게 한 게 필링대로 사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구성을 이렇게 했고 저스트 필링 또 이제 트는 이유가 저희가 음악 선곡하면서 참 고심 많이 해요. 어떤 걸 틀고 같이 들으면 더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번 달에 제가 두 분한테 선곡은 Guilty Pleasure를 골라주세요. 각자의 Guilty Pleasure를 골라주세요 하고서 선곡을 준비해보자. 그래서 컨셉이 이번 달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본인한테 Guilty Pleasure인지 일단 오기. 이건 제가 선곡한 음악이란 걸 미리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선곡을 했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엄청 뭐 길티 플레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굳이 뽑자면 이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엄청 리메이크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SES 버전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리메이크가 많이 됐어요? 전 저 SES 버전밖에 몰라서. 진짜요? 네. 어반자카파도 하셨고. 그래요? 네. 어반자카파 버전도 진짜 좋아요. 저는 SES로 알고 있고 네. 그 곡 되게 좋았다라는 기억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K-팝 뮤지션들 막 특히나 옛날 뮤지션들 이렇게 나 SES 들어 이렇게 뭐 맞아요.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또 좋은 음악들이고 좋은 뮤지션들이죠. 맞아요. 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길티 플레저들이 다 있을 텐데 이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길티 플레저가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직역하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역하면 남부끄러운 취향 뭐 이런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음악 지금 이 선곡한 거 말고 각자의 길티 플레저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먼저는 뭐 영화 취향에서도 좀 길티 플레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음식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남부끄러운 취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영화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주성치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주성치가 나오는 그 코믹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거 되게 훌륭한 배우고 감독이고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홍콩 영화에다가 옛날 영화고 이제 코믹물이고 막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이제 나 마치 뭐 고다르 영화 봐, 뭐 나 트리포 영화 봐, 막 이런 좀 옛날 프랑스 고전 감독들 자랑하듯이 나 타란티노 좋아해, 네. 뭐 나 데이비 핀처 좋아해, 뭐 이런 것처럼 자랑하듯이 주성치 영화를 사람들이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분명히 좋은 작품이고 이제 좋은 영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가 저한테는 좀 길티 플레저 같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나 또 엄지손가락을 펼 법한 뭐 대부 이런 작품은 아니더라도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좋고 코드도 맞고 하는 그런 길티 플레저가 저한테는 주성치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또 있으신? 저는 디즈니 영화 좋아하고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좋아하고 애니를 좋아해요. 그쪽 그런 거. 근데 그거는 너무 위대한 건데. 그런가? 대중화돼 디즈니, 그러면은 지블리 이런. 근데 애니를 좋아하는 거 자체가 좀 길티 플레저 같은 요소가 있을. 제 나이 땐 디즈니 영화를 뭐 틀어놓고 있진 않잖아요. 좀 지금 맞나? 이 나이를 먹어도 디즈니 영화를 안 보지 않냐. 지난 회차 녹음할 때도 조금 느꼈는데 그런 애니메이션 그 일본 그런 좀 문화적인 것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거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좀 정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되게 좀 그런 노래만 나와요. 뭐라 그래야지, 느리고 약간 분위기 잡는 그런 노래만 나오는데 저 원래 평상시에 욕 엄청 나오는 힙합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저의 좀 길티 플레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네, 가면 중 하나죠. 그 주무민의 양말 벗겨진다는 것처럼 그 가면이 그 욕 나오는 힙합 이런 것을 많이 들어요. 그 텐션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많이 듣는 거예요? 굳이 막 욕을 찾아서 듣진 않는데 그 욕이 많이 나오잖아요, 힙합에는. 근데 그런 거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막 블랙넛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야? 그게 조금 거기까지는 너무 세고 약간 좀 순화된 약간 순한 맛 그런 거는 이제 맞아.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들어보긴 하는데 제 취향은 너무 욕만 박는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욕이 나오는 거지. 욕을 찾아 듣진 않아. 변태는 아니니까 내가. 좀 수행 넘치는. 근데 이런 거 같지. guilty pleasure라는 말 자체가 남북 그런 취향 뭐 이런 건데 이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걸 찾게 되고 손이 가게 되고 하는 것들이 guilty pleasure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슈가러쉬라고 하죠. 당 떨어진다고. 네. 그러니까 자꾸 찾게 되고 이거 몸에 해로운 거 아는데 내 몸이 자꾸 원하고 찾게 되고 하는 게 이제 당 떨어지는 건 말 그대로 내가 텐션이 떨어지는 거니까 거기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말 그대로 취향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준이 높은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너무 흔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구린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구린 걸 좋아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걸 찾게 되는 것도 하나의 취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슈가러쉬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문제점이 기분 좋은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 떨어지고 뭐 할 때 이거를 뭐 당장의 어떤 그 해결책으로 쓰고 찾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 당장에 뭔가 자극이 필요하니까 그걸 찾는 거고 뭐 자가 주성층을 좋아하는 거는 뭐 조금 다른 이유긴 하지만 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음악도 SS 이런 음악 충분히 텐션 업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좋은 음악이니까 근데 그 적당히만 한다면 guilty pleasure도 충분히 삶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치부는 말 못하잖아요. 이거는 가짜 치부야.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이게 근데 맞아요. 이게 진짜 관계가 있고 가짜 관계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것처럼 이거 진짜 길티는 말 못해. 말 못하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취향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기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내가 뭐 했는데 비난받을까봐 지탄받을까봐 나 정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얘기 못하는 경우 있잖아. 가령 우리 다 좀 디자인이나 패션 관련돼서 일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무신사 패션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해본다. 하지만 무신사 냄새나 무신사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좀 딱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사람들이 취향이 없어서 혹은 취향이 너무 평범해서라기보다 평가받기 싫어서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저거 아니야. 정답 아니야. 저거 뭐 없어. 그러니까 너무 평가질을 하니까 그냥 그 스탠다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손가락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마크 제이콥스가 그 아디다스 그 저지랑 추리닝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게 평가받기 싫어서. 마크 제이콥스도. 네, 그것만 색깔 바꿔가면서 입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예 그 시그니처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그래서 그 평가받는 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이야기가 맥락이 좀 계속 비슷한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네. 평가에 안 휘둘리면 되는 거고 평가받기 싫어서 무신사를 입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고 남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자기 온도하고 자기 템포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생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Can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네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던 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던 날 널 말리는 날 아프다던 날 부딪히고 돌아서는 너를 보며 어느 날 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날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면서 했어 떠나는 걸 보니 정말 사랑하나 했어 나는 그때 네가 돌아서던 그때 정말 너의 행복을 빌었어 근데 이제 와 이렇게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Can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Yeah. Huh. Let me show you how it's done. 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지. 아니 알았어도 할 수 없이 보내겠지.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난 다 해줬으니까 너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으니까 보낸 거야. 그래서 보낸 거야 바보야.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네 모습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안 보냈단 말이야. 나 떠났으면 그 사람과 행복해야 하잖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울고 있어. 내가 가지 말랬잖아.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게 들어와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다시 내게 돌아와. Hey,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어서 내게 돌아와. Hey, 어서 여기 내게 들어와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거기야. To the break of dawn. Everybody come 널 on.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듣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길티 플레저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심야 라디오라서 최대한 좀 너무 텐션이 올라가는 거 안 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네. 제가 골라왔던 길티 플레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거 제가 밴드 할 때 이제 커버곡들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만든 곡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곡이 아니니까 이걸 밴드 버전으로 커버를 해서 했는데 네. 이 곡은 어디 가서도 먹혔었어요. 그 반응이 정도의 좋았어요. 텐션이 좋은 곡이니까. 예. 맞아. 자, 이번에는 제가 유튜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두 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보는 거 중에 이제 동물들 나오는 거 좀 최근에 진짜 많이 보는 거고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이제 뮤지션들 공연하는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많이 보고 이런 거 같은데 또 하나 이제 북튜버들 책 얘기하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거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들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책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 추천하고 책 같이 읽고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컨텐츠가 구성이 되고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이야기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좀 우리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이야기를 해보자. 지난 회차에 우리가 작년에 2022년에 각자의 영화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이제 진행자가 3명이다 보니까 영화가 3개씩 나오고 이래서 너무 산만해져서 그러지 말고 이제 시네 먼슬리라는 이달의 추천 영화 코너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요 영화를 한 편은 선정을 해서 네. 다 그 영화를 보고 와서 네. 감상이라든지 그 테마라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네 몬슬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또 지난 회차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영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원더풀 라이프 뭐 그다음에 썸머 필름을 타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랬더니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신기하게도. 예. 그 이게 마치 좀 신청 사연처럼 느껴졌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일본 영화 이런 거 많이 소개해달라고 음악. 네. 근데 저 사실 그렇게 너무 일본 이렇게 좀 생각 안 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홍콩 영화도 좋아하고 미국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본 얘기 많이 하게 돼서 일본 영화 추천해달라고 하시니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얘기할 영화는 일본 영화이기
작이긴 한데 이것도 뭐 다 보셨을 만한 명작이라서 그래서 일본 영화 이게 당분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에 그래서 그 댓글 때문에 요 영화를 선정한 거 맞고 오늘 일본 영화 얘기하고 당분간은 다른 나라 영화 얘기할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 영화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가 준비한 영화가 뭐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네. 요번에 요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봤고 처음 봤을 때가 몇 살 때 처음 봤어요? 전 기억이 안 나. 대학생 때. 대학생 때? 그 언제 영화지? 이게 그러니까 일본 개봉이 2003년인가 아마 그렇고 우리나라가 200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영화예요? 네, 20년 정도 된 영화인데. 근데 옷 입고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그 당시 일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지금 이거 녹화 전에 또 기억을 되살려야 되니까 봤는데 나는 옷 입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에 그 일본 옷 입는 거 따라 했어요. 그게 잘 입는 어떤 표준이었었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일본이 뭔가 다 멋있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빙봉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일본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러브레터라던가 진짜 이거 지금 조제 그 영화라던가 냉정과 열정사의 맞아. 그때 한참 일본 영화가 붐일 때가 있어요. 맞아. 되게 일본 그 영화 감성. 감성.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 좀 아기자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분명 되게 다른데 맞아. 지금은 어떻게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각광받고 하지만 일본도 충분히 되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 지금은 좀 너무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는 너무 반짝반짝한 작품들 되게 많았었고. 우리 이 라디오 네이밍도 영감 그쵸. 받았잖아요. 영감이 귀에 맞으신다면이라고 일본의 동명의 드라마를 가지고 이 제목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제목도 잘 줘. 일본 애들은. 맞아. 그래서 근데 뭐 가끔 너무 막 개연성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췌장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개연성이라기보다는 좀 갑자기 너무 확 들어오는. 어떻게 감상한 거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막 이제 대부분 쓰려고 막 찾다가 보니까 사람들 영화 좋아하는 시네필들이 추천하는 역대 멜로 영화 베스트 뭐 이런 거 이제 꼽아놓은 거를 인터넷에 정리해놓은 걸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조제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막 이런 거 같거든요. 이터널 선샤인, 뭐 화양연화, 봄날은 간다 이런 작품처럼 좀 그 명작에 완전히 바이블에 올라간 작품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었고 좀 감상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땠어요? 가슴 시린 영화. 마지막 이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 어느 정도 알고 시작했잖아. 좀 뭔가 그 사진 찍으면서 그 좀 특징이죠. 스틸컷으로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 봤을 때 예측은 못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있을 거 아예 사전 정보 없이 처음에 그 영화를 봤었었는데. 근데 그게 난 지금도 모르겠는데. 영화 처음 시작에 사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떤 마지막 메타포일 수도 있는 게 이 영화의 정서는 사랑은 무조건 지나간다. 어느 한 추억의 한 조각이 된다. 그래서 사진. 왜냐면 그쵸 스틸 사진. 그러니까 하나의 조각으로 남고 이제 그 다음을 살아가잖아요. 여기 조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조제라는 이름이 프랑스 아주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 요 작품에 나오는 그 영화 내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조제가 맨날 읽는 책 그게 그 책인데 저는 그 한 달 후 1년 후라는 작품을 읽어봤는데 그 정서가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대사를 축약해서 말하면 1년 후 혹은 2달 후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간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요게 이제 함축된 대사인데 사랑은 지나가고 우리도 계속 변해간다라는 거지.
그 정서를 담고 있는 게 스틸 것이고 되게 잘 보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못 봤는데 3번, 4번째 봤을 때 그때 알겠는데 3번, 4번이나 봤어요? 이게 네. 진짜 많이 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를 될 수 있는 영화를 2번, 3번 잘 안 보는데 제가 이거 사실 다시 못 보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번, 4번 봤다라고 하는데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지금 생각해도 지금 저 소름이 이렇게 돋는데 이 영화 사실 선택하면서 반대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너무 슬퍼서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앞으로도 다시 꺼내보기 힘들 것 같은, 저한테는 그런 영화예요. 그만큼 슬펐고 가슴에 너무 깊이 와닿고 그만큼 좋은 영화고. 좀 헤어질 결심 그거랑도 비슷한. 그 처절한 사랑 자체가 비슷한데 이 조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게 그 조제하고 츠네오하고 이렇게 지내는 말랑말랑하던 시절이 없어요. 그거는 1년 후 이러고서 스킵돼서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연결되는 과정하고 츠네오하고 이별하는 과정. 근데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제목이 왜 어떻게 붙었는지 혹시 아세요? 왜 이런 제목인지, 호랑이하고 물고기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조제는 말 그대로 조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화자 사강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을 난 조제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그 조제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언젠간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요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호랑이는 그럼 여기서 왜 나오냐면 가장 무서운 거를 남자친구랑 보러 가고 싶다 그래갖고 츠네오랑 함께 그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잖아요. 네.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츠네오와 함께 제일 거칠고 무서운 그 세상으로 함께 나와 게 되게 중요한 정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호랑이라는 게 붙었고, 물고기들은 내 심연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내 심연에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과 함께 공유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고 이렇게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영화 마지막 10분은 진짜 내가 본 이별 중에서 가장 솔직하고 담담하고 울림이 있는 이별이었어요. 저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담담하게 끝나잖아요. 둘이서. 그 오열하는 츠네오보다 담담한 조제 때문에 눈물이 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뭐 생선 구웠나 맨 마지막에? 생선 굽고 더 저기 한 게 전동 휠체어를 이제 맞아. 이제 항상 츠네오가 밀어주던 그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세상에 혼자 자립해서 츠네오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조제. 이거 완전 스포일링 지금 다 하는데. 근데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화. 너무 명작인 저희 그 라디오를 들으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분명히 좀 이 영화 다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이게 호랑이 물고기라는 메타포가 있잖아요. 네. 핵심이 이거예요. 둘은 호랑이를 함께 봤어요. 근데 물고기는 함께 보지 못했어요. 맞아. 수족관에 문을 닫아서.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 내 심연까지 다 함께 공유를 하지 못한 거죠. 사랑이라는 게 유한하더라고요. 네. 언젠간 끝이 있고, 그래서 명대사를 제가 한 2개 정도 정리를 하는데, 언젠가 네가 사라지고 나면 난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겠지. 그것도 그런대로 괜찮아. 조제가 그 이별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모텔에서 이별을 완전히 덤덤하게 너무 성숙한 것 같아요. 이별을 그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저 영화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랑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요번에 다시 보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이제 몰입이 돼서, 조제한테 너무 몰입이 돼서. 다음 대사도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헤어져도 친구로 남는 여자도 있다.
조제는 아니다. 다시는 조제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엄청 오열하잖아요. 네. 그 오열을 원래 영화의 디렉션에는 감독의 디렉션에는 우는 게 없었다고. 오는 게 없었다. 맞아. 예, 그거 너무 유명한 네, 얘기죠. 근데 그 배우가 예, 이제 직접 해석을 네, 해서 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첸레오는 동정이 아니라 조제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맞아.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사랑이라는 게 그 순간에 진짜 진심이 있고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하고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 남았는데 그런 대로 괜찮아. 영원한 것만 어떻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건데 그 순간은 남았으니까 나한테. 근데 화양연화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반짝이던 빛나던 그 시간 그 말을 풀이하면은 그런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좀 저한테는 그런 영화였고 근데 마침 빙봉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고 했고 우기는 어땠어요? 근데 그 재밌게 그러니까 원래 좀 좋아하는 결이에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결이고 저도 러브레터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리메이크 됐던 영화 뭐였지? 음식하는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같은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뭐 음식 만들고 되게 맛있어 보이고 좀 따뜻한 따뜻한 정서가 있지. 그런 느낌. 근데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2회차 본 거거든요. 이거 근데 처음에는 뭐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 아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다시 본 거예요. 근데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런 해석 이별 뭐 이런 해석들이 해석인데 그냥 장면 하나에 좀 더 초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사진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그 밥 지어 먹는 그 따뜻한 모습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좋았고 사실 뭐 이런 뭐 이별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막 크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네. 마지막으로 빙봉한테 가장 인상적인 한 씬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그 영화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 마지막 네, 우는 10분. 거. 네. 그 저랑 똑같이 그게 제일 그게 근데 거기를 위해 달려가는 영화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전 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는 거 아니에요? 아려. 근데 그 막 그 가끔 웃긴 포인트들도 있는데 난 거기서 잘 못 웃겠어. 그게 잘 안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거는 또 영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막 영화 평론가 분들도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다들 좋게 평가해준 작품이라서 그래서 이번 시네먼슬리에서는 이 작품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뭐 주말에 시간 있을 때. 근데 예. 사랑의 해피엔딩은 뭘까요? 저는 이것도 해피엔딩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 해피엔딩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사랑했던 그 순간은 내 가슴에 남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바래져 가겠죠. 그게 너무 당연한 이치야. 세상의 이치야.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별하고 되게 아파했을 때 어디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건데 왜 네 사랑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제가 그런 어떤 현명함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해피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빙봉은 뭐 사랑. 빙봉이 생각하는 뭔가 해피엔딩. 사랑의 해피엔딩. 그거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하는 거. 아린 건 너무 싫어. 그런 걸 겪고 나면 성숙해지잖아요. 그런 성숙함은 또 싫어. 좋을 때. 그래요? 뭔가 마음이 아픈 다음에 성숙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를 안 나갈 건데
나는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 이런 사랑. 그래서 그렇게 헤어져서 완전히 온전히 인내면 조지처럼 다 받아들였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일치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영화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돼요. 너무 슬퍼서. 이게 자기 상황이랑 오버랩 되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아려서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질 것 같지가 맞아, 않아요. 않긴 해요. 그래서 이거 한 10년 만에 꺼내 봤을까? 그러니까 아예 보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너무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셨네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게 내가 그렇게 안 온 건 내가 아직 그런 게 없나? 어른이 돼야지. 내가 조금 아직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게 맞아요. 근데 음악도 그렇고 어떤 예술 작품 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거기가 넘치는 거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혹은 맞아. 그게 나한테 맞게 다가오는 시기들도 있는 거고.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몸 아무것도 갈 수가 없네요. 나의 눈물 나의 미소 내 마음을 새긴 나의 눈빛 잊지 말아줘요. 그대 얼굴 그대 웃음 그대 웃음으로 행복한 한철을 보내고 시들어가요. 다시 그대 만나는 세월이 오면 그 긴 잠을 깰 수 있을까? 내 목소리 내 숨소리 내 향기까지도 잊지 마요 잊지 말아줘요. 그대 고백 그대 위로 그대의 노래들 잊지 않고 나 기억할게요. 내 목소리 내 숨소리 내 향기까지도 잊지 마요 잊지 말아줘요. 그대 고백 그대 위로 그대의 노래들 잊지 않고 나 기억할게요.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그래서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 반응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몇 개 있었죠. 연락도 오고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희 라이브 하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처음에? 아니 이게 말고 라이브를 올리려고 했었잖아요. 예, 재생 자체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놓은 상태니까 이게 저희가 방송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채팅 여포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게 됐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댓글도 있고 그런 거. 근데 저는 은근히 이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나는 솔직히 기대가 0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으니까. 저도 너무 기대 안 하고 있어서 좀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달렸었을 때 너무 놀랐고 저도 주변에서 연락을 좀 받았어요. 재밌게 봤다, 좋았다. 그러니까 좀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좀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 올라갔는데 좀 이 정도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소수지만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했던 것 같고. 저는 친구들한테 이거 한다고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다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이거 해 하면 들어봐 노래도 좋고 하니까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까르르르 웃으시면서. 그래서 이 라디오가 정말 더 좋아졌어요. 하고 싶어졌고 이유가 생겼다. 이유가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웃긴 얘기 거의 잘 안 하는데 까르르 웃을 포인트가 그러니 저도 그게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막 영어 발음도 이상했고. 근데 너무 반갑고 일단 빙봉 어머님도 이렇게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같이 이렇게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책임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자가 3명이다 보니까 각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친구 소개시켜주는 또 느낌이잖아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우기랑 빙봉 소개해주는 느낌도 있고 내가 또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제 친구들은 이제 좀 장난기가 많으니까 목소리 좀 너무 깔지 않아요. 근데 아니야 평소에도 이런 건데. 근데 난 너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차단 박을 수 있나? 밴 시켜볼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지 않지만 댓글이 지금 몇 개가 달렸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너무 하나가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적이어서 하나를 이제 댓글을 골라왔는데 이걸 한번 빙봉이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얼굴은 모르지만 대화 내용이 너무 귀엽고 남의 이야기를 엿듣는 느낌이에요. 옛날에 연옥이라는 작품 찍은 적 있는데 괜히 생각나고 행복한 순간도 같이 생각나고 라디오 오랜만인데 같이 있는 느낌 나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더 소통해주세요. 라이브로 했으면 댓글도 남기고 더 재밌었을 텐데 아쉽. 단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노래나 일본 영화 추천해주세요. 네, 이게 좀 댓글이었는데 마치 라디오 사연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인상이 있었고 이게 첫 댓글이었죠. 네, 맞아요. 완전. 첫 댓글이었고 그게 이제 길게 라디오 사연처럼 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다 아니다를 떠나서 글 자체가 좀 울림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댓글 하나에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너무 매우 감사하고 우기 지인이라고 했죠. 네. 이분 섭외돼요? 섭외?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서 나도 얘기 나누고 싶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 좀 너무 저는 울림이 있었던 댓글이었어서 꼭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꼭 언급하고 싶었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저희도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항상 궁금해서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댓글 같은 거 좀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기운이 날 것 같아요 보다 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더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난 거 떠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처음 이게 라디오 하면서 진짜 기대를 두 분 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밑에서
시에 안 했다고. 네. 그냥 수다 떨고 음악 듣고 그거 그렇게 뭐 이 정도로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귀에 맞으신다면이라는 게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게 다 사라지고 죽는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점이 완전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기대라는 걸 할 게 없지. 왜냐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뿐인데. 근데 이걸 누군가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정제하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진 않았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쪼대로 하는 거야. 아, 우리 쪼대로는 하는 오케이. 건데 더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을 필요는 없을 거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제 느낌대로 하고 제 무드대로 계속 가고는 싶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기 빈궁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맞는 거고 이대로 갔으면 싶은 게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 중에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문장이 좋아서 제가 이걸 아까 두 분 오실 때 정리하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읽어드리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일 당신이 뭔가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나 자신은 원래 어떤 것인가 그런 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는 문제를 정면에서 고지고대로 파고들면 얘기는 불가피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야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유로움은 멀어져가고 푸더크는 둔해집니다. 푸더크가 둔해지면 문장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는 문장은 사람을 혹은 자기 자신까지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요 문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힘 빼자 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의식하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둔해지고 하고 하니까 막 우리는 딱 모토가 그거지 않을까 수다 떨고 음악 듣고 맞아. 그래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방송이었으면 싶고 맞아. 여러분들도 뭐 신청곡도 좋고 어떤 이야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건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뭐 해시님 지인분이 제안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뭐 구독자 몇 명 되면 저 연락을 여러 통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제 친구 의견이 구독자 1000명 되면 라이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그런 공약하라고.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라이브 처음에 전 절대 라이브 안 하고 그 생방송은 안 해야지라고 이럴 때 우리 맞아. 다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해보니까 뭐 이 댓글 몇 개에 진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그거 봤어요? 그 헬스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게 제일 의외인 게 절대 헬스하면서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감상이 아닌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 형태로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맞아. 놀랐어요.
汽車は動き出す君を乗せて愛する仲間のために行け涙をこらえてみんなのために行け聞こえるあの歌声合わせ歌を続いた道は永遠と信じて大切な人について行け命を預けてすべてを捨てて行け小さな子犬を連れて行けカバンに隠して声かけながら行け聞こえるあの歌声合わせ歌をまだあの駅で待ってると信じて루이지 사카모토의 철도원 듣고 왔습니다. 빙봉이 선곡해준 곡인데 그 영화 철도원 그 이미지랑 그 설경의 이미지가 딱 맞아. 회화적으로 떠올라요. 이미지 너무 좋았고 저희가 라디오 방송하면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야기의 구성 뭐 이런 것보다도 항상 선곡에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어떤 좋은 곡을 소개시켜드리지 이런 거에 가장 거의 한 달 만에 녹음을 하면 한 달 동안 그 생각을 해요. 곡을 어떤 곡을 틀어야 될지. 그래서 좀 어떤 내 주변에서 봤었을 때 좀 팝 음악들을 좋아해서 많이 찾아 듣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한국말로 된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국 음악들만 찾아 듣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데 너무 취향들이 다들 뚜렷하게 있으니까 한국 곡도 좀 골라야 될 것 같고 외국 곡도 골라야 될 것 같고 또 항상 그게 그 균형 맞추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 선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댓글로 혹시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은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그 범주 안에서도 제가 좀 선곡을 한다든지 혹은 우기 빙봉이 선곡을 해도 좋으니까 좀
청취하시는 분들 좀 그런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곡하실 때 어때요? 힘들어요? 좀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어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사실 이렇게 고민해서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되게 아무렇게나 틀어놓고 듣거나 그 무드에 맞게 듣는데 이건 어떤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고민해서 선택을 하니까 좀 다르게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빙봉의 선곡, 뭐 해시 선곡, 그 다음에 우기 선곡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선곡하는 곡들이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내 취향을 사람들이 듣는 거니까 조금 더 한 곡 한 곡에 신중해야 되고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아마 다 셋 다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곡도 알아 하는 소리 좀 나 이런 거 아는데 이러고 좀 재는 느낌이 절대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곡하는데 항상 첫 번째는 그거예요. 선곡을 하는 데 있어서 듣는 청취자분들 많은 사람들이 듣는 저희가 뭐 공중파 방송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보다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기하고 빙봉. 이 현장에서 같이 먼저 음악을 듣는 이 멤버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선곡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게 마지막 곡으로 나갈 것 같은데 진짜 틀고 싶은 두 곡인데 한 곡은 다음 달로 킵해놓고 이 곡을 꼭 이분들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이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곡입니다. Watching you heard every cry. What are the odds of a fool finding love? It's a 1 in a million, a shot in the dark. Just when I thought there's no need holding on, you wrapped me in your arms and took me on a stairway to love. That's where you find true devotion, deeper than the ocean high, where jealous fools can't break us. We're on a stairway to love, stairway to love. A little candlelight, a fire for two, a glass of Chardonnay, bring out the lover in you. Slow dancing through the night paints a picture so right. Two silhouettes framed as one in the moonlight. What are the odds of a fool finding love? It's a 1 in a million, a shot in the dark. Just when I thought there's no need holding on, you wrapped me in your arms and took me on a stairway to love. That's where you find true emotion, deeper than the deepest oceans high, where jealous fools can't break us. We're on a stairway to love, stairway to love. Are you ready? We can fly away right now to Tahiti. Pack your bags, whatever you want, you can have. Here on the stairway to love. That's where you find true emotion. Deeper than the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방송이라서 긴장 안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아직 쳐다보는. 네. 여유 있게 자신 있어 하고 들어갔다 박살나고 나가는.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으니까. 맞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해쉬 빙봉 우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러 와주세요. 귀에 맞으신다면.